373번. 이거 뭐예요? 누가 봐도 i의 거듭 제곱들이다. 맞죠? 자, i의 거듭 제곱들이 반복되는 문제에 이런 것도 있어. i의 1승, i의 2승, i의 3승, i의 4승만 그냥 쭉 더하는 거. 4개씩 끊다 보면 어때? 빵, 그 다음 4개도 또 빵, 빵, 빵. 맞죠? 그런 녀석이랑 똑같은 문제야. 근데 앞에 장난을 조금 치고 있잖아. 뭐? i에다가 1승, 2승, 3승, 4승, 5승, 8승까지만 좀 쓸게. 7승, 8승, 쭉쭉쭉. 자, 어떤 규칙이 있어? 앞에 개수가 1승의 그 지수랑 똑같은 개수를 일단은 가져. 그 다음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맞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그러니까 얘가 지수일 때, 뭔 소리야?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홀수승이라서 마이너스. 얘가 홀수일 때는 n 플러스 1 짝수승이라서 플러스로 보이는 거야. 어쨌든 뿔마뿔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자, 여기서 끊어가면서 뭐 해주세요? 8 플러스 7i의 값이 되도록 하는 n 몇 번째 것까지 더해야 8 플러스 7i니 사실 8 플러스 7i가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사실은 뭐 해도 돼? 사실은 그냥 하나하나 해봐도 된다. 알았지? 자, 근데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얘는 일단 의미 자체가 i입니다. 얘는요, 플러스예요. 얘는요, 마이너스 3i고 얘는요, 마이너스 4예요. 뒤에 있는 4개, 내가 일부러 8번? 8까지 썼거든. 좀 더 가보자. 얘는 어때? 5i, 얘는 어때? 플러스 6. 부호 반대인 거 조심.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자, 여기서 힌트 나왔다. 요거 다들 뭐 지금 당장 기억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요 문제 자체를 눈여겨봐 주세요. 알았죠? 뭘? 앞에 개수가 1, 2, 3, 4 반복되는 거 있잖아.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든 그냥 뿔뿔뿔뿔만 하든 어찌됐건 간에 합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인데 그게 항상 똑같아. 알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8 플러스 7i 근처까지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나요? 자, 그런데 이런 반복성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때? 실수 부분도 음수해야 되고 허수 부분도 음수해야 돼. 근데 이랑 지금 i랑 구분이 잘 안 되지 너네 지금. 어쨌든 실수 부분도 음수해야 되고 허수 부분도 음수여야 돼.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양수네? 그럼 어때? 앞에 두 개가 양수잖아. 여태까지 더해왔던 것보다 그 다음 번째는 뭐겠어? 9i 플러스 10이 되면서 더 큰 값일 거야. 실수 부분 지금 마이너스 4밖에 안 되잖아. 그거보다 크지? 크지?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밖에 안 되잖아. 크잖아.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끊고 두 개 더 더해보고 끊고 두 개 더, 4개 더 끊고 두 개 더 더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예 아파라. 8 플러스 7가 되도록 하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아셨나요? 오케이? 끝! 여기까지. 다시 한번 답 내볼래? 자, 375번 갑시다. 자연수 m에 대하여 복소수 gm은 2분의 i의 m승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m승. 뭐 그걸 더하고 싶대.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자, 그때 gm, 적당한 m을 넣어서 뭐 해줘? 이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m이 존재하나? 라는 걸 찾아보래. 자, 가보자. 어때? 일단은 얘도 i가 있었고 얘도 i가 있었는데 허수였는데 뭔가 실수라는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뭔가 i의 지수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 확실할 거야.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 m이 만약에 짝수가 되면은 저 마이너스 i의 그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을까? 없습니다. i를 제곱을 하나 마이너스 i를 제곱을 하나 결과는 똑같지. 왜?
마이너스 1 곱하기 i로 바꿔서 제곱을 할 때 따로따로 제곱을 해주면은 결국은 i 제곱만 나와. 이해됐음? 오케이? 그래서 m이 짝수가 되면은 뭐다? 그냥 dm 자체가 뭐다? 2분의 i의 m승이 몇 개? 2개. 즉 그냥 i의 m승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되고 싶다? 1이 되고 싶다. 그러면 m은 뭐다? 4의 배수로서 가질 수 있네요. 맞지요? 예.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서 뭐 값을 쓰긴 좀 그런데 그냥 4의 배수라고 써도 오케이. 알았지? 네, 다. 니은 가볼까? G의 백승과 이거 잠깐만 좀 지워보자. G의 백승과 G의 백이승이 같나요? 자, 갑니다. G의 백승이 뭐야? 내가 왜 백승이라 불렀니? G의 100이랑 G의 102 두 개 가보자. 100 그리고 102. 알았죠? 자, 결국 얘네들도 뭐다? M이 짝수에 속하잖아. 결국은 그냥 얘는 뭐다? I의 100승이고 얘는 I의 102승이야. 같을 리가 없죠. 이건 미친 보기죠. 땡. 됐음? 다음. 디귿 가보자. 디귿은 임의의 자연수. 임의의 자연수에 대하여 항상 GM은 GM바랑 같다. 맞을까 틀릴까? 자, 일단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뭐? 요거.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GM이 뭐다? 켤레를 만들었지만 자기 자신과 똑같다. 켤레를 만들게 되면 뭐가 바뀌어?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데 똑같다라는 말은 허수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결국 얘는 뭐다? 실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하고 싶은 거. 요거는 이 단원이 아니라 그냥 수학이라는 고등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다 가르치면서 전부 다 얘기 나오는 거. 임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민아? 아무거나 넣는다? 무언가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 자, 앞으로 수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수원이든 공통수학 1이든 공통수학 2든 대수든 미적분 1이든 미적분 2든 아니면 확통이든. 자, 임의라는 말은 무조건 모든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의라는 말은 원래 약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약간 랜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 아무거나, 그렇지? 근데 아무거나 넣더라도 성립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서준이는 예를 들어서 1을 넣어봤어. 승우는 3을 넣어봤어. 정민이는 7을 넣어본 거야. 나는 102를 넣어봤어. 근데도 다 성립하는 거야. 어떤 걸 넣더라도 성립한다라는 말은 결국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이다. 알았지? 네, 이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어쨌든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실수가 나오냐? 아니잖아. M이 홀수면. 그런 조건 없지? 뭐 짝수만 가지는 조건 없지? 그럼 이것도 틀렸죠? 알았죠? 홀수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맞는 보기로 고쳐볼까? 어떻게 하면 될까? M이 짝수면 맞대? 왜? 홀수는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계산 안 하고 그냥 맞다 틀렸다 해버렸네. sorry. 갑시다. M이 짝수만 계산해놨구나 내가 지금. 홀수 계산하다가 말았구나. 자 가자. M이 홀수인 것도 한번 보자. 맞네. 0 되겠네. 자, GM을 계산해 봅시다. 이번에 뭐예요? I의 M승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자, 간다. 플러스의 2분의 마이너스 I라는 놈에 대하여 전체 M승인데 M이 뭐라고? 홀수. 그럼 아까 짝수승을 할 때는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없애버려도 좋지만 만약에 마이너스 I의 3승, 마이너스 I의 5승, 마이너스 I의 7승까지 홀수승이면 그 마이너스는 오히려 살아있지. 그럼 뭐 해도 좋다? 요렇게 해도 좋다. 알았죠? 근데 이거는 굳이 괄호 안 치니까 괄호는 지울게요. 저기서 괄호를 풀어도 좋다라는 얘기야. 어머? 그러니까 뭐 나와? 0 나와버리네. 그죠? 그럼 짝수면은 이렇게 생긴 실수. 얘가 짝수니까 실수잖아. 두 번째는 0이라는 실수. 그래서 실수가 맞네요. 답은 기억. 이게 한번.
대현이 끝. 땡큐. 요거 내가 이제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던져만 주고 끝냈었는데 이게 지워도 되지? 일단은 G든 오메가든 이거 오메가를 읽을게. W 아니다. 나중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랑 같은 오메가인지 다른 오메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쨌든 저렇게 생긴 오메가를 부르는데 G라는 복소수랑 오메가라는 복소수를 둘 다 뭐 할 거야? 몇 승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듭제곱을 하고 싶어. 맞지?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뭐? 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나누기 루트 i. 그러니까 G는 저 생김새를 보니까 G는 일단 몇 승 하고 싶어? G 딱 생김새 봐봐. 뭐 하고 싶어? 몇 승? 몇 거듭 제곱하고 싶어? 2승 하고 싶잖아. 제곱하고 싶잖아, 제곱. 그래서 G는 생김새가 저 따위로 생겼으니 일단 뭐 하고 고민을 하자? 일단은 제곱을 하고 색깔 바꿔줄게. 일단은 제곱을 하고 고민을 하자. 빨간 거. 자, 해봤더니 뭐 나와? 분모 뭐 나와? 마이너스 2죠. i제곱 마이너스 루트 2제곱 2. 1 마이너스 i는 제곱하면 뭐 된다 그랬지, 승우야? 그렇지, 똑똑하구만. 어머, 뭐 나왔어? 그냥 i가 나와버렸습니다. g제곱은 i다. 알았지? 자, 두 번째. 오메가를 볼 거야. 자, 저 녀석을 거듭 제곱을 하고 싶어. 몇 승 하고 싶을까? 이게 결과를 아는 사람들 말고 그 몇 승이라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 왜 그 몇 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봐.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 또는 푼 사람. 오메가 어떻게 처리했어? 어? 아, 제곱을 해봤어 그냥. 오케이. 승우는? 너도 막 2승 3승 해본 거야 그냥? 자, 요거는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닙니다. 요거를 다행히도 너네가 제곱 3승 하다 보니까 제곱에서 혹은 3승에서 솔직히 나오면 다행이야. 그치? 안 나오면 어쩔 건데. 또 4승 해볼 거야? 5승 해볼 거냐? 좀 애매해지지 않냐? 물론 보통 3승에서 아무리 많아도 3승, 4승 정도에서 끝이 나기는 하는데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걸 향해서 계속 제곱 3승, 4승이랑 무의미한 연습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두 번째, 일단은 제곱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물론 제곱에다가 하나 더 곱한다는 의미는 맞지만 3승을 하라는 것부터 사실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1 플러스 루트 3i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조만간 만날 거냐면 이런 오메가에 대하여 너희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보통 x라고 줄 거야 그때는. 오메가 3승 2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 기분 나쁘면 앞에다가 오메가 4승도 붙일 수 있어. 막 3승 4승을 지가 막 하래. 자, 저렇게 주어져 있는 오메가를 가지고 제곱 3승 4승을 직접 하세요. 무의미한 저런 불필요한 연산이라 해야 되나? 무의미한 연산을 고등수학에 계속 물어볼까? 절대로 아니라고 했었지. 자, 이거는 너희들한테 규칙성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규칙성을 찾는 것 중에 제곱을 해봤더니 3승을 해봤더니 규칙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미 3승 4승 막 하는 것부터 일단 잘못됐다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생긴 녀석을 만나면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주냐면은 양변의 2배 그리고 양변의 마이너스 1. 그럼 우변 누구만 나와? 자, 여기서 이제 뭐 한다?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자, 이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듭 제곱을 그냥 때려 넣기에는 지저분했어. 왜?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를 없애고 싶어서 얘를 혼자 남긴 거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변이 깔끔해지니? 제곱.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야. 저변은 바로 정리하는 중. 자, 계수 넘어왔다고 치자. 계수가 뭐야? 444죠. 약분할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 뭐 떠오르는 거 없어?
곱셈 공식이 떠올라도 좋고 뭐 인수분해나 또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오메가가 떠오르면 제일 좋고 물론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는 고차방정식 오메가를 까먹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 너희들은 비교적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 녀석은 뭐다? 아하 플러스 1은 0 우리가 오메가랑 같이 배우는 또 다른 녀석 하나 나는 오메가 친구라고 부르고 책에서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오메가 3차원 마이너스를 부르겠지 그냥. 아무튼 됐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이제부터 찾아가는 거야 얘들아 잘 봐 G만 보면은 생김새가 저 따위예요 얘들아 저 G를 양변을 막 제곱하고 제곱은 깔끔했는데 G를 가지고 뭐 제곱은 깔끔했지 막 3승이나 5승이나 막 이런 걸 했는데 오메가랑 같아질 건덕지가 보이냐? 일단 루트 3부터 존재하지 않는 놈인데 그지?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G에 대해서는요 무조건 출발을 아까 말했던 제곱해서 i가 된다 해서 출발을 할 거고 오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오메가 제곱 내가 계산하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오메가 빼기 1이야 여기서 1을 빼봐야 이거밖에 안돼 그지? 원래 저 오메가나 지금 내가 주황색으로 앞에 1 앞에 마이너스 붙인 쟤나 저런 녀석들을 보니까 어때? 적당하게 한 제곱 4승 해가지고 G의 거듭 제곱이면 같아질 건덕지가 보여? 죽었다 깨어나도 없잖아 그래서 같아질 수 있는 후보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같아질 수 있지 이제 맞죠? 뭐 하면? 1번 얘를 전체 홀수승을 했을 때 오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때 누구랑 같아질 수 있어? i를 거듭 제곱을 함으로써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뭐 해야 돼? 4의 배수 플러스 1꼴 2꼴 오케이? 4로 나눈 나머지가 이 녀석들이 전부 다 제곱하면은 제곱이래 그냥 제곱이랑 같아지는 거고 마이너스 1이 되잖아 이게 일단 첫 번째 후보야 두 번째 색깔 맞추자 G 주황색 이것만 있을까? 뭐라고? 뭐라고? 이거 다음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놀래라 틀렸다는 줄. 자 그래서 얘도 뭐다? 그렇지 짝수승이 돼서 플러스 1이 됐을 때 같아져 보자 그러면은 위에 거 i를 몇은? 4의 배수승을 해주면은 같아질 수 있잖아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뭐야? 가장 작은 n 자 일단 첫 번째 n에 해당하는 게 누구임? 이거죠 두 번째 오메가의 지수 n에 해당하는 게 뭐임? 자 둘이 같아질 수 있겠어 없겠어? 같아질 수 없죠? 일단 얘는 홀수 곱하기 홀수니까 홀수가 나오겠지만 얘는 무조건 짝수지 그지? 같아질 수가 없네 달라 이 두 개가 같아져 보자 그냥 말 그대로 뭐면 돼? 사이 배수면 되겠네 맞지? 누가? 얘가 4의 배수 얘가 4의 배수 그럼 얘는 뭐야? 이게 n이고 이게 n이잖아 n이다 n 그럼 뭐야? 12의 배수 8의 배수 그럼 뭐임? 24의 배수? 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일 거야 아마 답지 확인해보고 정리 잘 해둬주세요 5번 맞죠? 이렇게 나오네 알았지? 자, 잘 정리해두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 너네 그 숙제하다가 이런 문제 풀어봤지?
여기서 뭐 개수를 뿔마 반복을 하든 분자에다가 막 1, 2, 3, 4를 붙이든 또 뭐 그런 문제들 많이 풀어봤지. 그지? 자, 이거 풀 때 어떻게 해?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모에 i의 거듭제곱이 있으니까 분모를 가지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아닌데?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1. 분모만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방법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제곱이 i분의 1 전체를 제곱. 전체를 3승. 전체를 4승하고 있다라고 고쳐볼 거고 두 번째 i분의 1이 뭐든 분모 분자 i 곱해보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분자는 i. 마이너스 i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i라는 거에 대해서 1승, 2승, 3승, 4승, 1승, 2승, 3승, 5승, 6승, 7승, 8승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끝. 그래서 i분의 1이 있다. i분의 1로 두면 안 되지. 바로 마이너스 i를 고칠 거야. 그런데 오늘 아까 앞에서도 했던 얘기 뭐 있어? 마이너스 i가 있었는데 얘는 짝수승 할 거네. 그럼 저 마이너스 의미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얘들아? i의 2n승 이거 먼저 쓴 거다. 플러스 i의 n승이 되면서 전체를 몇 승? m승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됐나요? 자, 근데 그게 음일 실수가 되고 싶대. 그러면 너희들은 뭐부터 고민?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떤 놈인지부터 쪼개보자. 자, i의 2n승은 n이 1, 2, 3, 4 반복함에 따라 어떻게 될까? 보이냐 여기 승우? 여기 보여? 이 내 손 앞에 있는 거 보여? 여기도 혹시 보이냐? 살짝 안 보여? 이젠 보이지? 5 보이지? 자, n에다 1, 2, 3, 4, 5를 넣어봐. 결국은 i의 2n승은 뭐야? 결국 짝수승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계속 반복되겠네. 두 개마다. 맞지요? 두 번째, 뒤에 있는 녀석은 i의 n승이야. 얘 뭐야? 그 다음 아우 너무 좁아졌다. 그 다음 다시 반복. 네 개마다 똑같은 값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정리. 얘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렇게. 그 녀석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m승을 했을 때 음이 실수가 나야 되는데 자, 일단 얘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0이라는 놈을 m승을 했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와? 얘도 틀렸죠. 왜? 나 뭐 어떻게 계산해보고 있나? 왜 이렇게 애들이 꿈벅꿈벅하고 있지? 상관없지? 맞는 거지? 얘도 어쨌든 2 나오죠? 2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양수고 양수는 거듭제곱 해봐야 음의 실수 나올 수가 없습니다. 탈락이야. 그럼 이제 거듭제곱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는 후보는 얘네들이지. 알았지? 자, 얘 몇 승 하고 싶게 생겼어? 2승 하고 싶게 생겼잖아. 그 2승을 해주면 뭐 나오는데? 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왔지. 뭐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음수 실수가 나올 수 있게 됐잖아. 몇 승? 일단 실수가 나야 되니까 한 번 더 거듭제곱할 때 짝수승. 그럼 마이너스 없는 셈 쳐봐. 그럼 뭐다? 4의 배수 음이 실수가지. 4의 배수 플러스 2꼴 이렇게 더 붙여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음? 다시 한번 뭐라고? 이거 뭐야 이 색깔이. 이 녀석을 뭐 할 거다?
m승을 할 거다. 그때 m이 뭐면 된다? 됐나요? 이렇게 나와주면 4의 배수 플러스 이걸 이런 얘기지. 알았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몇 수하고 쉽게 생겼어. 근데 이 위에 거 다시 고쳐야겠다. 일단 제곱을 하고 싶지. 아이고. 제곱을 하고 싶지. 맞지요? 제곱해주면 뭐 나와요? 2i 나옵니다. 그 녀석을 뭐 할 거야? m승을 해주고 싶은데 자 여기서 틀린 거. 뭐 틀렸어?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m승이었고 여기는 뭐야? 여기가 이런 꼴이 나와요. 그래서 2분의 m이 4의 배수 플러스 이꼴. m은 8의 배수 플러스 4꼴이다. 알았냐?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 밑에 거는 너희들이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똑같은 거 반복해주면 돼. 됐지? 자 여기까지인데 자 잠깐 쉬었다 하자. 너네 왜 이렇게 졸려 하냐? 오늘 상태가 왜 이래? 자 잠깐 쉬었다가 2차 방정식 쪽 넘어갑시다. 오늘은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아마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니면 진짜 빨리 끝나면 한 20분 정도는 빨리 끝날 것 같거든. 왜냐면 지금 전에도 말했듯이 근해 공식 이런 거 설명하고 있을 시간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실 건너뛸까를 사실 생각을 하기도 했어. 어쩔까? 건너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 너네들이 근해 공식 알고 판별식 쓸 줄 알고 그다음 뭐 있냐? 혈렉은 뭐 이런 것들 몇 개만 설명을 아니다. 건너뛰지 말자. 말하고 나니까 혈렉은 이쪽 설명하긴 해야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일단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판별식 뭐 이런 것들은 어차피 너네가 할 줄 알 거라서 내가 설명이 필요한 혈액은 근각의술 관계 이쪽만 사실은 좀 오늘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잡을 거거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좀 고민해봐야 될 문제 혹은 뭐 어쨌든 그런 거 위주로 먼저 풀고 풀이하고 뒤에 건 넘어갑시다. 알았죠? 일단 그래서 뭘 풀어볼 거 이건 누가 봐도 근해 공식이죠. 이런 거 말고 뭐 다 이양시켜서 그냥 근 구하는 거니까 인수분해 뭐 근해 공식 둘 중 하나일 거고 요거 하나 일단 풀어봐. 이 몇 번이야? 446? 자, 내가 써주는 문제들 한번 쭉 풀어보세요. 알았죠? 아, 목 아파. 아, 근데 너무 쉬워. 이 단원 자체가 너무 쉬워. 이걸 가자. 자, 아, 가우스가 있네. 가우스 좀 설명할 겸 해서 하나 풀까? 가우스가 왜 벌써 나오지? 이거 다 풀이할 건 아닙니다. 몇 개는 말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잠깐 뒤에 C 단계 내가 원하는 게 하나가 있나? 있다.
자, 문제 오타 아닙니다. 문제 번호. 뒤에 저기 뒤에 시동에 잠깐 갔다 돌아올 거예요. 좀 많죠? 뭐, 너무 많은데? 아, 내가 지금 극락에서 관계도 내가 풀을 해버리고 있구나. 그래, 뭐. 혈내근만 빼고 싹 다 풀자, 그러면. 자, 문제 번호가 좀 많습니다. 싹 풀고 싹 풀이하고 혈내근하고 마칠게요. 자, 446번은 왜 풀어보라고 했는지 알겠니? 뭐 풀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알았죠? 자, 근데 요거는 사실 이게 유형 이름이 뭐라 돼 있지? 그냥 이거지. 이게 좀 세부적으로 유형을 좀 쪼개는 교재들을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이라고 유형을 따로 빼놔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잘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더 많아.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는 뭐 해주세요? 유리화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양변에 뭘 곱한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한다. 알았지? 우변은 어차피 곱해봐야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알았음? 그럼 얘는 뭐다?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전개해줘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굳이 전개하지 말고 곱의 형태로 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되는 그거 2차 방정식 풀 때 얘를 항상 누구랑 누구의 곱인지를 고민을 하고 가잖아. 그리고 더해서 얘를 만들잖아. 그래서 루트를 포함하는 좀 복잡한 식일 경우에 얘는 어차피 곱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루트 2와 루트 2 플러스 1의 곱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정리를 안 한 거고요. 얘는 그놈들끼리 더해서 만드는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개를 해두는 거는. 알았음? 이게 이제 무리수가 개수인, 아니 좀 이상한데 개수가 무리수인 2차 방정식 푸는 방법입니다. 알았죠? 뭐 그 이후 과정은 생략할게. 알았죠? 다음 450번. 요거는 사실 뭐 때문에 내가 풀어보자라고 하려고 했냐면 뭐 너네 다들 잘 했겠지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것 때문에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지? 항등식은 누구를? 뒤에 있는 놈을 이 말을 식으로 옮겨 썼을 때 그때 요 녀석이 항등식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뭐 하자? 저 방정식에 마이너스를 대입을 하자. 그래서 뭐야? k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kb는 0. 얘가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k로 묶을 수 있는 놈들은 묶고 가지고 있는 놈들은 묶고 없는 놈들은 또 지들끼리 묶어서 뭐 하자? 방정식처럼 풀자. 알았음? b는 1, a는 마이너스 1. 답 잘 구했죠? 다들? 요거랑 비슷한 문제 여기 아마 468번에 하나 더 있지. 그지? 뭐 있어? k의 값에 관계없이 뒤에 있는 말이 뭐다? 항상 중근을 가질 때. 그럼 이것도 뭐다?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식으로 옮겼으면 그게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라는 식을 썼을 때 그게 뭐다? 항등식이다. 그럼 요거는 풀이 생략할게요. 알았죠? 그거랑 비슷한 거 한번 말해 주려고 그렇게 한번 말해 주려고 풀어보세요 한 거고. 그리고 넘어온 김에 미리 얘기하자면 나는 활용형 문제들은 사실 수업 중에 잘 안 풀어줍니다. 풀어오고 나면은 숙제로 풀 때 그때 이제 보통 질문을 받는 건데 아마 우리 반 수준이면은 고등수학 이거 하가 아니지. 고등수학 1, 2를 하는 동안에는 웬만하면 활용 문제는 질문 안 나오긴 할 거야. 근데 다음 단원부터는 슬슬 질문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아마 2차식의 최대 최소 나올 때. 그때부터 아마 풀이 시작할 건데 그때도 마찬가지 나는 활용형은 먼저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460번 문제를 풀어줘 봐야 461번 푸는데 도움 하나도 안 돼. 461번을 풀어줘도 2번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도형마다마다 활용하는 방식마다마다 풀이가 다 달라서. 알았죠? 자, 어쨌든 그렇고요. 452번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자, 여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실 저 뒤에 있는 내용 중에 근과 계수의 관계랑 관련된 거 거기랑 사실 좀 더 관련되기는 하는데 뭐다? 일단은 두근을 대입을 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이 0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거 뭐 해주세요? 너희들한테 이 녀석의 값을 계산하래. 알파를 구해서 대입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를 나눠서 x는 1이라는 중근이 나온다. 또는 인수분해가 돼서 깔끔하게 두 개가 정수나 뭐 아무리 못해도 유리수 정도의 근이 나오면 그 정도면 대입을 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은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근의 공식 쓰면 알파 값 되게 지저분하거든. 그 상태로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뭡니다? 일단은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자. 알았지?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가 일단 보여. 나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 요 괄호에 있는 녀석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4로 바꿔서 얘가 뭐다? 1이다. 이렇게 바꾸는 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알파 제곱 플러스 일단은 2알파를 만들고 나서 계수 맞추려고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얘가 1이다. 그럼 또 알파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그걸 가지고 다시 전개해서 또 한 번 더 이 식의 형태를 이용하는 약간 이런 문제의 가능성도 있고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근데 지금은 또 다른 풀이가 하나 보이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게 지금 하필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래서 혹시나 얘가 지금 전개를 너무 개똥같이 해놓은 거야. 그래서 전개를 있네. 다시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 거 두 개 먼저 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나오잖아. 맞죠? 끝에 거 두 개 하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나오잖아. 그럼 여기다가 1 넣고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몇 알파 하면서 나오네. 그럼 그때 마지막에 이제 알파 값 딱 대입해주면 답이겠지. 뭐 값을 구하시겠다면 알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두 번째 풀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첫 번째 풀이로 쓴 사람들은 잘 하기는 했어. 그 문제가 뒤에 나오긴 할 거다 또. 알았지? 자, 453번 가봅시다. 자, 이거는 절대값을 설명하려고 사실은 풀어보자 한 건데 지금 너네가 1학년이라서 절대값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수능날이 되더라도 절대값을 푸는 풀이는 지금과 똑같아. 뭐? 범위 나누기. 그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그냥 3으로 꺼내잖아. 마이너스 붙여서 꺼내잖아. 절대값 안에 플러스 3이 들어갔으면 그냥 절대값 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절대값 안에 식이 들어갔으면 그 녀석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누잖아. 그지? 그래서 그 말 하나만 하자. 나중에 너희가 인테그럴, 적분이란 걸 하더라도 미적분 원으로 넘어가서 적분을 하더라도 미분을 하더라도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 그것도 연산도 못합니다. 고3이 돼도. 알았죠? 무조건 범위 나누기에서부터 시작해주세요. 바로 가자. 플러스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요.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이 범위에 있는 근만 선택. 여기서도 마찬가지.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x값이 두 개 나오죠. 그 중에서 이 범위에 있는 0만 선택. 그래서 그 두 개의 근의 합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끝. 자, 근데 절대값을 푸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 455번도 내가 이거는 말로만 설명할게. 자, 이걸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절대값 속에 뭔가 이상한 식이 들어가 있지. A를 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떠나서 인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저 A까지 가지고 있는 어떤 2차식을 가지고 막 클 때 작을 때 쪼개는 건 힘들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푼다? 어디를 잘 보냐면 절대값는 상수. 이런 꼴이 절대값은 무조건 뭐 한다? 절대값을 그냥 푸세요. 그리고 뭐 해도 돼? 우변에 있는 녀석이 풀마 1이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일 때 하나, 마이너스 1일 때 하나. 두 개 각각 풀어버리면 끝. 범위 나누기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알았죠? 절대값 는 상수꼴. 절대값에 대한 기본 상식이고 그 다음에 가우스. 가우스는 사실 푸는 것 자체는 얼마 안 걸리는데 앞으로 너희들이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더라도 가우스를 굉장히 힘들어 할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기호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하나 딱 설명해주고 넘어갈게.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거 풀어보라고 하는 거야.
자, 가우스는 항상 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나타냅니다. 물론 이게 여러 번 풀다 보면 당연히 외워질 건데 예를 들어서 가우스 안에 1.1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야? 1일 거 아니야. 가우스 안에 1.2가 들어가도 얼마? 가우스 안에 1.9가 들어가도 얼마? 가우스 안에 1.9876이 들어가도 얼마? 근데 가우스 안에 2.0이 들어가면 얼마? 가우스 안에 1.0이 들어가면 얼마? 그래서 가우스의 결과는 항상 정수가 나오는데 어떤 정수가 나오기 위한 x의 범위는 그 정수부터 다음 정수가 되기 직전까지. 즉 x의 범위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요거의 가우스 기호를 처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다. 가우스는 무조건 이거로만 푸는 건 아니야.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지금 1학년 수준에서는 저것만 잘 알고 있어도 아마 다 풀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떻게 풀어야 돼? 가우스 x 자체를 하나의 기호로 생각을 해주면은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가우스 x가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2분의 1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일단 말이 안 되는 거는 이거. 가우스인데 어떻게 분수 나오니? 그럼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고. 그럼 x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정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다예요.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가우스 잘 봐두세요. 요거. 알았지? 요거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원래는 만들어 나가는 거겠지. 다음 474 가보. 야, 이거 오늘 켤레가 설명할 수 있나 이거? 생각보다 내가 너무 많은 문제를 줘가지고. 자, 요것도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자, 요거는 사실 내가 풀어보려고 한 게 2차 방정식 단원이라서가 아니야. 2차 방정식에서 필요한 거는 그냥 중근. 그지? 판별식은 는요. 쓰기만 하면 끝나. 근데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다?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기억나나? 어느 단원이 있었어? 인수분해 단원이 있었죠. 어떤 A나 B나 C에 대한 또는 A, B에 대한 식을 길게 줍니다. 차수가 2차 또는 3차겠지. 그때 뭐였죠? 문자가 여러 개 인수분해. 그래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뭔가 인수 곱하기 인수는 0 꼴인데 길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한 두 개의 인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어. 무조건 양수인 거야. 예를 들어 A뿔 B, B뿔 C. 그지? 또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거. 그래서 걔네들은 양수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네. 그러면 뒤에 있는 인수 하나 딱 누구? 뭐 예를 들어서 B-C. 걔만 0이 될 수 있네. 그럼 뭐다? 답은 뭐 B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인수분해고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는 인수분해 단원으로 결국은 연결될 겁니다. 언제? 너희들이 2학년이 돼서 대수를 배워도 똑같아. 자, 2학년 1학기 과목이 대수라는 과목인데 대수에도 삼각형 모양 물어보는 단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이 얘기 다시 반복할 거야. 1학년 때 우리가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거 풀었다, 그치? 어떻게 풀라고 배웠어? 변의 길이에 대한 식을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 있었다, 그치? 하면서 시작할 거다. 알았죠? 요거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479 가봅시다. 요것도 혹시나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봐. 이거는 푸는 건 아님. 완전 제곱식에다가 다른 말로 고치면 뭐야? 중근을 갖는다. 그래서 이거는 뭐랑 똑같아? 앞에 저기 468번이었지. 어떠한 2차 방정식이었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거는 같은 문제라서. 알았죠? 그냥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표현에 대한 얘기라서 패스. 바로 요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야. 조금 지저분해져 있긴 한데 알파 곱하기 베타 1이죠. 그죠? 이거 알파 곱하기 베타 1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지금은 뭐에 대한 얘기로 바뀌어, 얘들아? 아니, 잠깐만. 아야, 이게 A구나. 알파가 아니라.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너네가 요거 말고 요 앞에 유형 1번 유형 있지. 485 말고. 거기 보면은 뭐 있냐면은 물어보는 게 한 이 정도야. 아니, 이 정도야, 이 정도.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그냥 뭐야? 그냥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가지고 변형식 써서 푸는 문제. 근데 지금은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로만 설명이 불가능하지. 그런 유형입니다. 뭐예요? 아까 저기 앞에 있던 거.
요 식에서 요 조건에서 너희가 알 수 있는 건 근각에서 관계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대입해서 나오는 것도 성립한다. 그래서 알파든 베타든 상관없이 뭐가 나옵니까? 아, 헷갈려. 맞나? 이건가? 내가 지금 맞게 썼냐? 어쨌든 요거. 그래서 지금 이 값을 구하시오에서 요 녀석만 보면은 잘 보이지. 마이너스 2알파였어. 뒤에 거는 마이너스 2베타겠지. 답은 4알파 베타니까 누가 봐도 답은 4번. 요거 대입해서 얻는 녀석. 알았음? 자,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내가 뒤에 저 뒤에 골라왔던 이거 546 봐야 되죠. 546. 자, 요거 진짜 많이들 질문하는데 너희 잘 풀었나 모르겠다. 얘들아, 이거보다 조금 쉬운 버전의 문제가 하나 사실 있기는 해. 뭐 있냐면 F알파는 8, F베타는 4베타를 만족시키는 fx에 대하여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는 fx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해요? fx-4x라는 식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게 뭔데? 알파 넣으니까 0 되잖아. 얘들아, 알파 넣으니까 0 됐지. 그 말은 뭐다? x-알파를 1로 갖는다. 베타를 넣으니까 0 되지. x-베타를 인수로 갖는다. 근데 fx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래. 오, 그래서 선생님 이거 어쩌라고요? 자, 이 식을 전개한 식을 줬잖아. 어디 여기. 그래서 여기로 바로 넘어가. 그럼 넘어가면 fx 완성이야. 자, 이게 기본 문제다. 알았지? 요걸 가지고 이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다시 간다.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은 잘 한번 살펴보니 뭐예요? f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 f 베타 제곱 플러스 4베타는 0.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걸 그냥 처음에 풀어보세요 하면은 이거 잘 풀었던 애들이 있잖아. 또는 잘 배웠던 애들이 있잖아. 여기서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식을 쓰기 시작합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비엔놈을 해결할 수가 없어. 왜? fx 2차식이지. 2차식에다가 2차식을 집어넣으면 4차식 나옵니다. 인수가 2개 더 있어야 돼. 그 2개가 뭔데? 모르잖아. 그래서 4차식을 절대로 만들면 안 돼. 알았니?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문제야? 이 조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조건에서 f 안에 제곱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야. 그럼 제곱을 뭐 해보자? 차수 좀 내려보자. 어떻게 내릴래? 간다. 알파도 마찬가지고 베타도 마찬가지고 이게 성립하거든. 그러면은 이 식을 일단 1차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꾸는 거야. 아, 그럼 이대로 가면 되나요? 아니,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쉽게 갈 수 있어. 또 뭐 할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각 계수한 게 있잖아. 이거 부호 반대인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요거 잘 보면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베타야. 그래서 이 식이 f 베타로 바뀌는 거야. f 알파. 자, 그러면은 방금 요 문제랑 조금 느낌 다르지? 왜? 방금 여기는 지금 지워졌는데 f 알파면 뒤에도 4 알파였기 때문에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fx 빼기 4x로 맞췄었잖아. 알파가 나오면 밖에 있는 식, f 밖에 있는 식도 알파가 나와야지.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뭐야? 여기는 분명히 베타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알파네? 식을 한 번에 쓸 수가 없지. 그래서 이번에는 f 속에는 이제 깔끔한 문자 베타가 들어갔으니 f 밖에 있는 것도 베타로 바꾸자. 알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fx 더하기 원래 마이너스 묶어야 되는데 그냥 이 형태 그대로 갈게. 요 녀석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며 그 식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면 이항하면 fx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이다. 이해됐나? 요 문제는 그래. 교육시험 기출이거든. 그래서 학교 시험 되게 자주 나옵니다.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객관식은 이제는 마지막 번호쯤은 아니야. 너무 많이 냈어가지고 여태까지 출제를 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객관식 마지막 번호가 15번이라면 15번은 다른 문제고 한 13, 14번 정도에는 아직 나오긴 합니다. 많이. 알았죠? 서술형으로 나오면 마지막으로 내기 딱 좋은 문제고. 자, 뭐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492로 돌아가서 509, 513까지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머지 문제들은 숙제로 풀어오고 나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합시다. 알았죠? 자 나는 혈내근에서 꼭 설명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어. 짧아. 괜찮으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잠깐만 딱 들어봐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자 혈내근이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있잖아. 2차 방정식의 혈내근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있잖아. 자, 내가 이제 맞춰갈게. 일단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나옵니다. 이 녀석에 만약에 한 근이 무슨 근? p 플러스 qy. 여기서 단 pq는 실수라고 줬다고 칠게. 그리고 q는 0이 아니야. 허근이란 얘기지. 허근을 가져. 그럼 뭐야? 어떻게 풀어 얘들아? 한 근이 예를 들어서 뭐 3 플러스 루트 2i다. a 플러스 bi 꼴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너희들은? 서준? 뭐라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걸 그렇게 배웠는데? 너희들 여태까지 다 그렇게 배워왔잖아. 한 근이 3 플러스 루트 a면 다른 근을 3 마이너스 루트 2i로 잡는 거로 배워왔잖아. 그지 않니? 근데 너네가 아직까지 시험 공부는 안 해봤잖아. 그지? 시험 공부를 해보면은 학교 시험은 무조건 함정 문제를 줍니다. 내가 중학교 때 혈액은 배웠을 때 내가 그래서 틀렸었어. 오케이? 내 경험을 살려서 알려주는 거고 요즘도 여전히 그런 학교들 많으니까 잘 기억해둬라. 자, 한근이 허근이 등장했어. 오케이? 그러면은 뭐 한다? 혈내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문제집은 항상 그렇게 주는데 시험에서는 너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를 뭐? 개수 ABC에 대해서 실수인지를 꼭 확인을 해라. 너네 분명히 혈내근 배울 때 ABC가 실수일 때 단 ABC는 실수 배웠어. 근데 그걸 강조를 안 하시지. 문제집들도 강조를 안 한단 말이야. 왜? 문제집은 혈내근을 쓰는 거를 너희들한테 연습을 시키는 문제들이잖아. 함정을 심어놓을 필요가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실수 A, B라고 주는데 너희들은 확인을 안 할 뿐.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저 실수한 말을 싹 빼요. 즉, 실수라고 한다면 다른 근은 혈내근을 쓰는 게 그게 이제 너희가 원래 배운 거고. 근데 만약에 개수 ABC에 대해서 실수가 아니라고는 안 하겠지만 실수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풀래? 10초만 고민해봐. 시간이 없어서 딱 10초. 어떻게 풀래? 만약에 이 문제가 뭐 마지막 질문은 달라졌을 거니까 지우고 뭔가를 물어봤겠지. 실수의 입이란 말이 사라졌어. 그럼 어떻게 풀까? 이제 개수가 허술 수도 있잖아. 자, 너네가 만약에 어떻게 풀래? 어떻게 풀래?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긴장하지 말고. 너네 알고 있는 거야. 앞에서 풀었어. 아까. 대입을 하잖아.
만약에 개수에 대한 실수 AB라는 조건이 없다면 대입하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되게 혈렉은 쓰고 싶게 생긴 문제를 주는데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로 바꿔놓는다고. 그러면 개수는 허수가 나오게. 알았지? 이런 함정 문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알았지? 됐지요? 그러면 오늘 설명 끝. 혈렉은에서는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거야. 너희들은 다 이거로만 알고 있을 거라서 이거 하나 강조해. 내가 틀린 경험이 있어서 강조하게 된 거다. 알았지? 그래서 허근이 등장, 2차 방정식이야. 허근이 등장해서 그럼 뭐 한다? 내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 너희들은 대답은 개수를 확인합니다가 맞는 말이다. 알았지? 개수가 확인해서 개수를 확인해서 개수 실수를 하면 혈렉은으로 가고 아니면 대입하러 갑니다. 알았음? 잘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